실력의 문제. 야, 자 이제 반도체로 가죠. 시간이 좀 쫓기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예. 저희가 삼성전자 반도체가 왜 위험한 지경에 예. 이르렀느냐. 예. 그걸 지금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예.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 이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요. 표가 요거 표. 성장 속도 이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우리가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 추구하고 이제 성장을 가는데 예. 성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매출액이죠. 예. 매출액인데 이제 2011년 이후부터 좀 본 거예요. 2011년 예. 이후부터 본 이유는 이제 안들이 있는데 예. 이때를 100으로 놨을 때 이게 예. 지수화한 겁니다. 예. 지수화해야지만이 이게 얼마나 이게 변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 근데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2011년이 100으로 했을 때 지금 뭐냐면 2013년에 140일까지 갔다가 예. 140일까지 갔다가 지금 2023년에 보게 되면 129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129. 23년에. 2021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159가 제일 정점을 찍은 겁니다. 2021년 159가 이때 이게 정점이에요. 141이었다가 159로 갔다가 지금 다시 129로 내려온 거죠. 떨어졌거든요. 예,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거죠.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근데 작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예.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특히 안 좋았지. 예. TSMC 같은 경우는 별 타격 안 받았어요. TSMC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TSMC는 TSMC가 맨 오른쪽에 있는데 예.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쭉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한 2013년까지 삼성하고 비슷하게 가다가요. 143 예, 비슷하게 가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네. 예? 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2003까지 올라갔어요. 확 점프해가죠. 왜 76에서요? 삼성전자가 지수 100으로 났을 때 129인데 예. 거의 20배 가까이 그렇죠. 났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죠. 2013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만 해도 예. 141, 143 비슷했잖아요. 예. 이게 10년 전이잖아요. 예. 근데 10년 뒤에는 20배 차이가 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오늘 좀 예, 저 예. 주목을 하는 건데 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우리가 예. 상대적으로 그렇지, 삼성전자에 비해서 예.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그래서 재미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예. 근데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은 예. 그렇게 후발주자다 보니까는 예. 처음에는 빨리 올라갑니다. 예. 매출액이 그러니까요. 예. 올라가는데 뒤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2021년에 414였던 게 작년에 315까지 떨어지니까 한 400 정도까지 한 4배 정도까지 증가한 거예요. 한 지난 10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큰 재미는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 큰 재미 못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장을 가지고 지난 10년을 예. 스케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성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요. 예. 영업이익을 가지고 예. 영업이익도 이것도 마찬가지 2011년은 100으로 해서 지수화한 겁니다. 예. 지수화한 건데 보게 되면 작년에 삼성전자는 이게 100에 있던 것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 34로 줄어든 34 까지. 것이고요. 예. 하이닉스는 이렇게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예. 해가지고 마이너스 저기 저 2378로 된 거고 예. TSMC도 마찬가지는 영업이익도 점프하잖아요. 3배 정도로요. 그러니까요. 예. 1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TSMC나 이런 데 잘 나갔다 데도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랬던 거 아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변화가 예. 우리 반도체 산업에 예. 안 좋은 변화네 우리한테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를 주도하는 거는 예. 큰 차이가 뭐냐면 AI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AI가 주도하는 거. AI 주도의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지금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예. 건데 AI 주도의 산업 생태계하고 그 이전하고 예. 큰 차이. 예. 큰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예, 보게 되면 예. AI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요가 그러니까는 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 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게 아닙니까? 예.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팹리스들이 하는 것들이죠. 예. 팹리스들이 하는 것들인데 반도체 설계회사. 예, 설계회사들이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떠맡아서 이제 생산해 주는 게 소위 TSMC 같은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회사. 파운드리죠. 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뒤늦게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파운드리가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수요가 훨씬 더 굉장히 다양화돼 버린 거예요. AI는 응용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그렇지. 예. 이게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다양해지는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게 파운드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많이 해본 애들이 새로운 수요가 고객이 왔을 때
잘해주지. 거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 그 팹리스 회사가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계해봤는데 우리는 반도체 못 만드니까 니네들이 한번 이거 만들어줘봐 칩으로 작동되는지. 그럼 TSMC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줘 많이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이거죠. 예. TSMC는 예. 삼성전자는 그게 없고.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 요거요? 있는데, 이 그림이 모든 산업도 다 생태계입니다. 예. 생태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팹리스라는 게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게 있다면은 그렇죠. TSMC가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TSMC가 그냥 그러니까 저 미국 기업들 애플, 엔비디아, 퀄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저기서 어쨌든 간에 저걸 줘야지만이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TSMC가 을이 돼 버리는데. 예. TSMC는 뭐냐면 대만은 예. TSMC하고 대만 정부가 같이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를 자국에 육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대만 팹리스도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 팹리스한테서 주문이 안 올 때 다 자기들 영업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대만 팹리스에서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예. 여기서 대만의 수많은 TSMC 주변에 수많은 그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예. 요것도 해봐줘, 요것도 해봐줘. 그렇죠. 그럼 TSMC 다 역량도 받아줬다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노하우를 계속 쌓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오히려 한 10년 전에는 팹리스가 좀 일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사실 유명무실 200개 정도 있대요. 그런데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거의 없는 보게 거지. 되면.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팹리스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됐었던 거죠. 왜안 됐을까? 파운드리가 취약하니까. 파운드리가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예. TSMC 다음에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 아니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요. 최근이지. 그전까지 예. 우리가 메모리로 우리가 되게 알려졌잖아요. 예. 메모리로요.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삼성전자가 뒤늦게 뛰어든 거 아닙니까요? 예. 뒤늦게 뛰어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쳐다봐야 되느냐?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팹리스 회사들만 예. 쳐다보고 살았던 거죠. 예.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메모리 분야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 소위 CPU 체계가 기본적으로 그 중심이 될 때는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이게 굴곡이 심했죠. 예. 반도체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따라서요. 예. 예? 근데 대만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안정적으로요. 예. 사이클에 반도체 사이클 별로 영향 안 받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반도체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간에 수요가 다른 분야로 넘어갔을 뿐이지 예. 계속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예. 반도체는 필요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태계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만 반도체는 생태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식민적인 산업체계라고 그래요. 식민지적인.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산업 생태계는 선진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예. 선진국가가 만드는데 우리는 그중에 일부만 떠맡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실 과거의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갔죠. 예. 통했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신냉전 체제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 저는 그래서 대로. 중국이 있잖아요. 최근에 예. 중국이 지금 미국의 저것 때문에 할 수 있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중국의 보복이 없기 전에도 예. 유색인종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팹리스에 진출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화웨이예요. 화웨이가 팹리스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은 과거에 영국과 미국이 패권을 19세기, 20세기 패권을 가진 이유를 보니까는 산업 경쟁력이고 예.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소위 선진국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된다는 거를 안 거죠. 예. 자기들이 이제 예.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미래 산업도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걸 하는 산업 생태계를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경험도 노하우도 별로 없는데 그걸 뛰어들게 한 거예요. 화웨이는. 그리고 SMIC라고 있죠. 글로벌 인재니까 이 파운드리 회사. 중국 반도체 예. 회사. 예. 얘네들이 지금 긴밀하게 협력 관계로 예. 지금 어째서 뒤쳐져 있다 보니까는 좀 가지만은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이게 생태계적인 그러니까는 저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나 이 생산 요거만 한 군데만 딱 치중하면은 예. 그게 결국은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그 생태계 전체를 TSMC처럼 예. 설계와 생산을 갖다 다 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왜냐하면 기술 변화가 거예요. 어떤 반도체를 요구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미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는 다른 분야가 파운드리가 중요할 때는 중요해지면서 거기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예.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굉장히 지체 현상을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역량이 축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빨리 삼성전자가 굉장히 한번 결단을 내리게 되면 굉장히 신속성을 보여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그게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저 파운드리 쪽의 반도체하고 이 경계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SK 하이닉스하고 TSMC가 협력 체제로 TSMC가 원하는 방향으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이잖아요. 예, 예.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원래는 사업형이 딱 구분돼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서로 야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모리는 니네들이 우리 스펙에 맞게끔 제작을 좀 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게 수직적인 분업 체계로 이게 오히려 대만에 그러니까 수직적인 예. 분업 체계 우리가 편입되는 이런 느낌까지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편입이 된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업이 생태계적인 사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태계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것이 과거의 국제 분업 체계라는 소위 아주 멋있게 포장한 이 용어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작동이 됐죠. 예. 그게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부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기 저 하청기업들한테 주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독일기나 이런 기업들처럼 스스로 그러니까는 저기 저 이 연구개발 이런 능력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종속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결국 가격이나 결국 그러니까는 그렇지. 저기 비용이나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정 안 되면 예국에서 부품 저기 갖다 쓰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당했던 것이 아베가 그래서 이 부품 가지고 그렇지. 공격했던 예, 거 아니에요. 그 약점을 예. 아니까요. 예. 그게 가마우치 경제라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가마우치 그게죠. 경제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보구성 그러니까 산업 전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게 유행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몰빵을 한다 이거죠. 몰빵을 하는 식으로.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예. 생태계를 구축을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반도체 산업도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뭐 용인에 뭐 대단지 무슨 뭐 세운다고 하잖아요. 건물 중후장대한 건물 세워서 여기다 또 공장 세우겠다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경제쇼 프로그램 하면서 가끔가다 반도체 전문가들 나오거든요. 반도체 팹리스 예. 설계회사 여기가 우린 지금 전멸이다. 그렇죠. 암만 좋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삐까번쩍 공장 세워놔봤자 맡겨주는 손님이 있어야지 그 공장이 돌아가지. 그거에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거에는 지금 돈을 안 쓴다 지금.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제 마지막 그림 좀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네.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보스턴 컨설팅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하고 예. 해서 공동으로 한 이제 보고서인데 예. 지금 2022년 현재하고 그 위에 줄은 2022년이고 예. 2032년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게 나온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10나노 미만짜리 소위 말해서 첨단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죠. 예, 예. 첨단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저거라고 한다면은 예, 예.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점유율이 그러니까 한 31% 됐었는데 초록색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이고. 2022년 예, 예. 이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법 저기 통과되기 예, 전에. 예. 근데 이게 이제 9%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 이거지. 예. 2032년에는 예, 우리가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변화 방향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잘 적응하기 힘들다 이거죠. 야, 지금 9%까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쪼그라드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보고서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10나노 미만의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은 2032년에 9%고 예. 주황색 오렌지색은 이거 타이완이고 얘들은 그 여전히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한다 이거죠. 파란색이 미국인데 미국이 미국이 28%까지 올라가고 0%다가 그러니까 이게 28%까지 올라간다 이죠. 미국한테 갖다 우리가 바치는 거죠 결국은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의 산업 정책이라든가 예.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의 인식이 예. 만들어내는 저는 이게 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상이고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면 참 갑니다. 주가가 다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가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한 6%가 이 정도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홍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팹리스가 대만이 그러니까 팹리스를 육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팹리스를 예. 육성한 이유가. 이걸 어떤 특정 나라에다가만 의존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어떤 방향을 전환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도 지금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었어요. 생태계 구축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생태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어떤 산업이 뜬다 하게 되면은 그런 육성 이 산업으로 이렇게 쫙 나열을 하죠. 몇십 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걸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업 정책을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면은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부상을 할 때. 그렇지. 또 근데 중국이 더군다나. 부상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는 저희 미중 간의 이 싸움을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귀중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죠. 방향을 바꿔서 바꿔야죠. 그 생태계를 예. 갖다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결과가 뻔한 거니까. 결과가 뻔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가 없어졌을 때 나머지 산업들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 2011년 수준보다 못 합니다, 지금요. 나머지 주요 산업들의 그러니까 지금 수출액을 보게 되면요. 날 더운데 우울해지네. 최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하여튼 삼성 그 전략실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좀 깨닫는 바, 느끼는 바가 좀 있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게 뭐냐면요. 경계원 사장이 물러난 경계원 사장이 바뀌었죠 이번에.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막 뻥뻥뻥 치더라고 소리 우리 금세 쫓아갈 수 있다고. 예. 근데 이제 그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경계원 사장은 삼성전자 사장 바뀌었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는 이제 이정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든 간에 경제시킨 교체할 거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좀 하여간 뭐 경계원 사장한테 아무 저거 없는데 저기 너무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오늘 강의 2개의 강의 다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는 내가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해졌어. 지난주에도 그랬었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재밌었어요. 네. 저는 논리가 안 맞으면 저는 저 얘기를 못 해요. 그 최 교수님은 항상 그 여기서 래퍼 최백은 이렇게 나오던데 시간에 쫓기니까 항상 그러는데. 오늘 좋았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금요일 홍사훈 홍쇼 있는 날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이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최해병 사건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